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신용대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급등한 가계부채에 금융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증가했냐? 올해 2020년만 112조 원이 증가를 했어요. 2019년에 56조 원이 증가했었는데 딱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금융당국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었던 한국은행마저도 결국에는 이 가계부채 급증세에 심각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연거푸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작년에 은행권에서만 24조 규모의 신용대출이 발생을 했대요. 그 전의 수준에 비해서 확연하게 늘어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신용대출이 갑자기 증가했을까? 은행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외국계 은행하고 인터넷 은행들이 과도한 신용대출을 해두다 보니까 시중은행도 이 신용대출 경쟁에 동참을 한 겁니다. 한도도 크게 늘려주고 금리도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2%대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2017년부터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규제가 강화돼서 실수자 중심으로 안착이 됐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은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부동산과 연계한 첫 규제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다? 규제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 1억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강경 책이 나왔습니다. 자, 3억에서 4억 정도 신용대출을 받아다가 초고가 아파트에 갭투자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네. 이것을 차단하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제도 발표가 11월 13일이고 규제 시행안이 11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신용대출이 급증을 한 겁니다. 자,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서 알아서 커트해 주길 바랬는데 은행권에서는 자기네들 좋다고 신용대출을 크게 늘려오다 보니까 12월 달에 사상 최초로 신용대출 중단 사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신용대출이 재개가 됐거든요. 역시 폭증을 했대요. 원래 신용대출이 1월 달에는 감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의 성과금이 지급되는 시기라서 신용대출을 갚아나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14일까지만 해도 신용대출 잔액이 1조 8,800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자, 월 목표치가 2조 원인데 14일 만에 거의 그 한도 수준까지 왔다는 부분이죠. 결국엔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예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1월 12일 날 발표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에서요.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분할 상환 의무화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만 납부하던 신용대출에 많은 차주들이 부담을 안 느끼면서 자산 투자에 활용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금 분할 상환이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적용이 한 이후에 신용대출도 이 부분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언론 보도로 추가 정보가 공개됐거든요. 자, 금융당국은요, 고액 신용대출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이 부동산 연끌 투자나 주식 비투에 활용된다고 판단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이 의무화되면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자산 투자에 끌어쓰는데 망설여지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을 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럼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나나 봤더니 현재 1억 신용대출을 연 3% 이자로 받는다 치면은요, 매월 이자 지금 25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부담 안 된다. 그래서 원금 분할 상환을 도입하게 되면 매달 180만 원씩 상환하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 받겠지.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취지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고액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언론사에서는 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7천만 원대, 5천만 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신용대출 만기 단축 및 DSR 산출 방식도 개선이 된대요. 현재 신용대출 만기가요,
최대 10년까지 관행적으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5년으로 못 박는다고 합니다. 또한 DSR 산출 반시기에서 현재 10년까지 관행적으로 연장해 주다 보니까 이 DSR 산출을 할 때 이제 신용대출 나누기 10을 적용했던 거를 이제 5로 나눠서 적용한다. 그래서 1억 대출 받았으면은 지금 DSR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이자 별도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억 대출 받으면은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자도 별도로 늘어나게 된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개별 차주한테 적용되는 이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통장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자, 반면에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서 모기지 대출 있잖아요. 그걸 40년 이상 초장기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범 검토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작년 11월에 신용대출 규제안이 나왔을 때 포함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추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규제 완화 부분을요, 현재 주택 가격 5억에서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5억 이하 주택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를 차단한다. 이런 비난이 커지니까 이 부분을 완화한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이다. 그래서 아마 7억에서 8억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목표는 뚜렷해요.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수준인 4, 5%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에 신용대출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22.6조 원이 증가했대요.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 대출이. 야, 그러면은 2020년에 32조가 증가했으니까 그 전 수준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야, 은행권 자율적으로 한 2조 원 정도로 묶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작년 9월부터 은행권에 요구했던 금융당국의 이제 목표치였고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왜냐면은 어떤 은행별로 야, 너 얼마나 신용대출을 해라. 자체적으로 규제한 게 아니라 은행권 10곳을 넘는 곳을 뭉뚱그려가지고 야, 월 2조 원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은행권마다 월 초에 눈치 보면서 최대한 신용대출을 풀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월 2조 원이 넘었고요. 2조 원 넘을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됐고 이번에 그 두 번째 규제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무주택 갭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여유 자금에다가 신용대출 포함하고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내가 가진 자금의 2배, 3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월세로 거주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초고가 갭 투자가 많이 증가했었는데 이것이 일부 차단될 가능성이 커요. 금융당국에서 이걸 콕 집어서 규제를 적용한 것이 바로 작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됐던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주택 매수 제한이었습니다. 근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이하분에 대해서 50%가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반드시 신용대출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고액 신용대출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과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이 같이 진행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청약 대기자이거나 실수자로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신용대출을 빨리 받으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유주택 갭 투자는 어떨까요? 보통 유주택 갭 투자는 신용대출과 내 여유자금을 통해서 주택을 늘려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차단됐다 보셔도 돼요. 왜? 취득세 중과제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서울과 경기 인기 지역 아파트 수요 감소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까?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보려면요, 서울 지역의 1월 거래량을 꼭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 드리고요. 특히 강남 서초 지역의 거래량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영상 제목에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많은 공공분양 중심으로 이제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당첨자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
계약금 비중이 20%로 크게 올랐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2회차는 잔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양가의 40% 가까이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납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항상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피해를 보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과열을 판단하는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신용대출을 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청약을 받으신 분이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에 들어가신 분들은 바로 은행에 가셔서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